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소민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주민들은 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민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뒷산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산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어 골짜기 너머로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민과 친구들은 한낮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길을 나섰고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들은 어느새 산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민은 문득 어렸을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는 오래전 죽은 노인의 영혼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잡으려 헤맨다는 이야기였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슬슬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싸한 기운이 돋으며 바람이 한결 서늘하게 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는 한 친구의 말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인지 갈림길에 차례로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길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은 전파가 잡히지 않았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귀 기울여 듣던 소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빛을 교환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춰보려 했으나 산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이 점점 커지던 그때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서 불을 피워보자.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올지도 몰라. 모두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준비해온 라이터와 휴대용 캠프 용품으로 작은 불을 피웠고 그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불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으로는 푸르스름한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고 달빛이 하늘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소민은 다시 그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바로 자신의 뒤쪽에서 말입니다. 소민아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갈 듯한 기분에 휩싸였으나 주위에는 여전히 친구들만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소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그저 나무와 바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사방을 둘러보던 순간 갑작스럽게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분명 아까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대기하던 소민은 차라리 산속을 빠져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들어 산속 깊은 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들 사이 어스름한 그림자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형체가 그들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소민과 친구들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형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빠르게 산을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산 입구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 나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에 숨을 돌렸지만 소민의 뇌리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와 형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민은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했고 꿈속에서도 검은 숲속을 헤매는 자신을 보곤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일이 행운이었던지 불행이었던지는 알 수 없었으나 모두가 다시는 그 산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소문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 모습은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을 소리의 산이라 부르며 저물녘이 되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민도 그곳을 떠나 도시로 올라갔고 길게 이어지는 악몽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민이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던 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소름이 끼치는 한마디가 그를 다시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소민아, 돌아와.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희미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소문은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집에서는 한밤중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몇십 년 전에 그 집에서 살았던 가족이 단체로 실종된 이후 집은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고 그저 귀신이 나온다는 말만 남겼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그 집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교내 심령 동아리의 회원들이었고 자칭 귀신을 믿는 쪽과 의심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총 5명의 용감한 학생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그날은 음산한 안개가 깔린 가을밤이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집은 예상대로 낡고 허름했다. 창문은 깨지고 나무 문은 삐걱거렸다. 그들은 촛불과 랜턴을 켜고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들은 1층을 조사한 후 용감하게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의 한 방에서 그들은 낡은 앨범을 발견했다. 캐캐 묵은 앨범에는 예전부터 그곳에 살던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밝게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마지막 페이지에서 얼굴이 찍 변화간 사진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오싹한 기분에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온도 하강과 함께 문이 저절로 닫히고 바람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방이 훅 꺼진 듯 이상하게 무거워지면서 오한이 느껴졌다. 그중 가장 의심이 많던 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방에 불을 모두 꺼보자고 제안했다. 불이 꺼진 방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그 순간 조용한 속삭임이 방 안에서 들렸다. 왜 왔어?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방 안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모두 급히 불을 켰다. 서로의 불안한 눈빛이 오가고 한 학생이 갑자기 방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복도로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다가갔고 그러자 그 빛은 점점 뒤로 물러났다. 마치 그들을 어딘가로 유도하는 듯했다. 불빛을 쫓아가자 불빛은 그들을 집의 다락방으로 이끌었다. 다락방 문을 열자 그곳에는 희미한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다. 촛불이 비추는 가운데 있는 작은 테이블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자필로 써진 편지였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제 우리를 놔줘. 그 순간 방의 모든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어둠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집을 빠져나왔고 끔찍한 기억을 뒤로한 채 그곳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폐가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겪은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았다. 그 이후로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집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역시 각자 마음속 깊이 그날의 일들을 묻어두고 다시는 그 마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여전히 마을을 떠돈다. 그 집에 걸린 저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어느 고층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게 된 한 가족이 있었다. 이 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련된 외관과 최신식 시설을 자랑했으며 가족은 이곳에 입주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가족은 부모님과 중학생 딸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수지는 학교에서의 바쁜 생활 뒤에 집에서의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수지의 방 창가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 부는 소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명확해졌고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겁에 질린 수지는 부모님에게 이 소리를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새 집이라 다양한 소리가 날 수 있다 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리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시점에 이르러 가족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문의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파견 나와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아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인 가족은 주변 이웃들과 상담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이곳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든 유해를 옮겼다고 설명했지만 수지는 어디서부터인가 왠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전보다 더 큰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본 수지는 겁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와 부모님 방으로 향했다. 부모님 또한 그 소리에 잠에서 깼고 그들은 결국 경찰을 부르기로 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소리는 멎어 있었지만 가족은 그 소리에 대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설명했다. 경찰도 매뉴얼대로 조사한 결과 물리적으로 특이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 기록만 남긴 채 돌아갔다. 결국 가족은 답답한 마음에 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무속인은 이 아파트의 배경을 듣고 난 뒤 그곳에 얽힌 좋지 않은 영혼들이 아직 떠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간단한 젤의 의식을 치러보자고 했다. 무속인이 추천한 날짜에 의식을 치렀고 그 이후로 소리도 이상한 현상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을 발견한 수지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거기에는 최근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오래전에 공동묘지였던 곳에서 일부 유해가 발견되어 이장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가족은 그곳이 바로 자신들의 아파트였음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수지는 어딘가 모르게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곤 했다.